자, 5강 시작해 볼까요? 자, 다섯 번째 강은 151번부터 162번까지 펄6입니다. 자, 누누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펄6와 펄5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문법 어휘가 그대로 출제가 공란으로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자, 문제는 단문이냐 장문이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고, 장문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문에서는 일단 한 문장 안에 무조건 정답의 근거가 다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문이니까 한 문장 안에 한 문장만 봐서는 문법적으로 혹은 어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고려하시면 자, 특정한 정보만이 정답이 된다. 뭐 이러한 차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문장만으로 정답이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셔서 어휘 문제도 푸셔야 되고요. 어법 문제, 특히 시제 문제도 그렇게 풀어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첫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운영 담당 최고이사 의 선임을 그렇죠? 자,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다뤄볼까요? 141번 같은 경우에는 joining부터 시작해서 completing까지 전부 다 prior to 다음에 동명사로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joining은 합류하는 것이고 founding은 설립하는 것이겠죠. 물론 find라고 하는 동사도 과거형은 똑같이 found입니다만, 자, ing는 어디에만 붙는 거죠? 여기에만 붙는 것이기 때문에 found에 ing가 붙었다는 것은 이 단어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found는 설립하다의 뜻이고 promoting은 승진시키다의 뜻입니다. 사람이면, 사물이면 자, 어떠한 제품 따위를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촉하다라고도 번역하고 증진, 승진 등등등 이건 나아갈 진짜의 개념을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omplete는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ing가 붙었으니까 동사로 봐야 되고, 동사로 보면 무엇을 완료하다, 끝내다의 뜻이 있죠. 그러면 적절한 자, 동명사 어휘는 누가 될까요? 바로 confessed라고 하는 회사에 합류하기 이전이냐, 아니면 이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이냐, 회사를 어떻게 해요? 판촉하기 이전이냐, 아니면 회사를 끝내기 이전이냐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했었어요? 어디에서 일했었어요? 이 회사에서 일을 했었답니다. 그럼 얘기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앞문장의 내용이 바로 뭐죠? 자, 바로 confessed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자, 새로운 운영 담당 최고이사로서 바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임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을 갖다가 이 회사가 그죠? 임명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를 설립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단일 문장만 보시면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여기에서 일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맥락상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회사에 새로 고용된 운영 담당 이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또는 이 회사를 프로모팅 했다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이 회사를 끝내다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를 합류하기 전에 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까지 여기 적어놨는데요. 자,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 회사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어디에서 일했죠? 자, 바로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일을 했는데요. 운영과 자, 그다음에 영업 담당의 자, 그런 포지션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including은 예시죠? 뭘 포함하는? 자, 바로 Chief Marketing Offic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자, 이분은 자, 바로 그 수석 마케팅 그런 어떤 담당자의 역할을 포함해서 자, 바로 영업과 그 다음에 운영 담당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직위에서 자, served, 봉사를 했다, 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to begin부터 시작해서 will begin까지. 선택지가 모두가 동사는 아니죠. 그럼 빈칸에 동사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따져보세요. 문장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빈칸은 동사 자리고요. 부정사부터 먼저 소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태시제의 원칙에 따라서 숫자부터 따져보시는데 숫자 어때요? 뭐 괜찮죠? 자, 지금 단수의 주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복수와만 결합되는 동사가 있나요? 없어요. 동사, 일반 동사의 과거형과 미래형은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태로 가는데 수동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시제가 논점이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여기까지가 논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되죠. 어떤 시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논점이 확보됐으면 그 사람이 일을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을 했는지 앞으로 시작하게 될 것인지를 좀 따져보시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글로벌 텔레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이 회사의 자, 바로 어떠어떠한 사업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고유명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컴페스트라고 하는 회사에 새로 고용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로벌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과거의 경력 있죠? 이것을 소개하는 맥락 안에서 지금 시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단일 문장만 보면요. 얼마든지 과거도 되고 그 다음에 미래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재를 나타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의 이벤트가 확정됐을 때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미래 상황에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 내일 영화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보고 싶은 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만 나 내일 영화 본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쓰면요 이미 표를 다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이벤트가 단순한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이벤트면 그때는 현재를 통해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미래의 이벤트라면 얘가 답이 되면 얘가 답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바로 이 회사는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과거의 이 사람의 경력을 소개하는 자, 그런 맥락 안에서 출제가 됐음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자, C번의 비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커리어를 앞으로 시작하게 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커리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의 이야기가 돼야 맞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어휘적 차원에서는 procurement라고 하는 단어의 별표를 하나 드립니다. 자, 이것은 조달의 의미가 있어요. 조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달청이라고 하는 그런 관청이 있거든요. 자, 알아두시고요. 디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할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분할된 하나의 사업부를 말하죠. 그래서 토익에서 자, 사업부 혹은 부서로 보시면 조달 부서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필요한 어휘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세 번째 문항으로 가시면 14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여기는 지금 형용사가 필요한 그런 자리인데 넷따다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nearest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가까운의 뜻이 있죠. 물론 자,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부사도 될 수 있겠죠. 다만 전치사는 될 수 없어요. 최상급과 비교급은 자, 바로 형용사와 부사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라고 정리하면 되는데 자, 그럼 격가지로 잠깐 좀 빠져서 왜 형용사와 부사만 비교급이 될 수 있을까요? 최상급이 될 수 있고 바로 명사를 비교할 때 우리가 형용사를 써서 해요. 자, 제일 긴 다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longest를 쓰죠. 그러니까 명사를 비교하고 싶으면 형용사를 쓰고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하고 싶으면 부사를 쓰란 얘기예요. 더 빨리 달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것은 암기하지 마시고 형용사, 부사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EST가 붙었을 때는 전치사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동사로서 쓰일 수 있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former는 이전의라고 하는 뜻이고 alternative도 물론 명사도 됩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대안의라고 하는 뜻이 될 것이고요. TIV로 끝나지만 명사로 쓸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정답과 관련 없이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potential이라고 하는 단어도 명사와 형용사로 같이 쓸 수 있죠. 잠재 가능성의 뜻이 있고 잠재적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4개의 선택지 중에 무엇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집어넣어 보면요. 단일 문장만 가지고 봤을 때는 A번만 빼고 다 돼요.
왜냐하면 자, keys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유명사를 보더라도 샌더스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바로 자, 앞으로 오게 될 Chief Operations Officer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COO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는데 자, 운영 담당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자, Chief Operational Officer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단일 문장만 보면요. 이 사람은 바로 이전의 운영 담당 최고 책임자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 되는 최고 책임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최고 책임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잠재적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임명이 지금 발표되고 그것을 소개하는 보도자료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대안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닐 거라고요, 틀림없이. 자, 키즈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전에 자, 지금 뭐다? 바로 운영 담당 최고 책임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이 회사에서 14년 동안 과거에 일을 했었고요. 그녀는 여전히 뭘 할 겁니까? 그녀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사회에서의 자리는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사회 자리는 유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문맥상 그래서 앞문장 뒷문장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전임자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대안이 되거나 잠재적 후보자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Part 6의 문제는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조심스러움만 갖추고 계신다면 Part 5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 정답을 내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크게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Part 6가 5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144번부터 또 세 문제 해보는데요. 144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카드를 발급하면서 그 카드의 혜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 따위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A, B, C, D의 선택지가 다 어때요? 이거 품사가 서로 다르네요. expire는 뭐죠? 요거는 타동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파기되다라고 하는 뜻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타동사가 없다는 사실을 꼭 활용해야 되는 여러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비동사 이하의 동사가 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워지니까 나 그런 거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보고 또 안 볼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동사만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따라서 be expired라고 하는 수동태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런 시츄에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자동사로만 쓰이니까 꼭 잘 소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allowable은 허용 가능하다의 뜻이고 enclosed는 동봉되어 있다의 뜻이고 자, 그 다음에 affordable은 자, 값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앞에부터 한번 가보시죠. 도서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당신의 멤버십 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뭘 값이 싸요? 뭘 허용 가능해요? 자, 도서관 카드가 동봉이 돼 있으니까요. 자, 확인해 보세요.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C번이에요.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inspect부터 시작해서 assign까지가 전부 다 동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copy는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이겠죠. 조사하다, 자, present는 제시하다, 보여주다, 발표하다. 뜻이 많죠? copy는 복사하다고 assign은 할당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그냥 뜻만 알지 마시고 assign A to B라고 해서 자, 여기는 주로 somebody, something이 나오고 여기는 somebody가 나오죠. something을 somebody에게 할당하다의 구조로 잘 쓰여요. 패턴까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만약에 당신이 자, 멀티미디어 룸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룸. 멀티미디어 방을 갖다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도서관 사서한테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카드를 어떻게 할까요? 조사할까요? 카드를 제시하세요. 알겠죠?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요 145번의 어휘 문제는 앞문장 뒷문장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B번에다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그 다음 146번입니다. access부터 시작해서 자, accessibly까지 선택지가 쭉 나와 있는데 access는 일단 동사명사 동일형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쓴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럼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당신에게, 자, give는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somebody 명사가 나오면 뒤에 뭘 줘야 돼요? something 줘야죠. 맞죠? 그러므로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므로 형용사, 부사,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투부정사 둘 다 될 수 있어요. C번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어요? 자, 일단은 품사에서 막히시면 이걸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만 보시면 어머나 이제 여기 명사 없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삼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하나 주면 이 자리에 부사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give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 동사지만 굉장히 패턴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give는 딱 두 가지예요. give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게 되면 삼형식으로 쓰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제공해 주다고요. 자, 그 다음에 somebody가 나오게 되면 somebody한테 something을 주다기 때문에 요 상황이 주어지면 뒤에는 반드시 명사 하나가 더 따라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A번에다가 쉽게 답을 쓸 수 있었겠죠.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혼돈하게 되니까 you를 단독 목적으로 보면 부사에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돈을 막으려면 give 같은 동사는 여러분들 너무 기본적인 동사니까 어떤 때 삼형식으로 쓰고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사형식으로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동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해설 마무리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will be given, 받게 될 것이다. 뭘 받아요? 패스워드를 받게 된대요. 그 패스워드가 뭔데요? 당신에게 뭘 허용해요? 자, 바로 해석을 해봐도 당신에게 무엇을 허용해 주는 패스워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당신에게 뭘 줘요? 접근 권한을 제공해 준대잖아요. 자, 뭐에 대한 접근 권한입니까? 자, 모든 장비가 되겠어요. 어디에 있는? 멀티미디어 룸 안에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 주는, 자, 그러한 암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146번은 품사 문제였는데 access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한번 자, 품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어는요. 품사 관계를 설정할 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명사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품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 이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무슨 법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은 품사를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어렵다? 제가 영어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렵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셔야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 속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화풀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자, 결국은 토익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부분들은 아무리 불평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변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마지막 강의 전반부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나머지 이제 자, 2개의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2개의 지문은 잠시 휴식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잠깐 휴식 취하도록 할 테니까 자, 휴식 취하고 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지문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내용이 뭐죠? 바로 케이블 TV 업체가 구독을 취소하게 되는 고객에게 보내는 확인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떤 선택지가 나와 있어요? 어우, 선택지가 그냥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분명한 건 in the event of는 뭐라는 거죠? 전체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뒤에 명사를 취해야 되고. 자,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알겠죠? 이런 뜻이고. 두 번째, under the circumstances는 뭡니까?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구가 이미 완전하게 갖춰진 거죠? 자, 그런데 선택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policies,가 나와 있고 outlined 이하로부터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명사를 취하려면 이 자리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under the circumstance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넘어가실게요. 세 번째, in accordance with도 당연히 뒤쪽에 A를 취하겠죠. 자, 요거는 according to 하고 똑같아요.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들은 같은 전치사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according은 to를 취하고 in accordance는 with를 취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D번인데요. 자, as a consequence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부사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미 가지고 자, 구조와 품사의 문제만을 요즘에는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구조와 자, 품사 문제도 얼마든지 자주 출제가 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품사와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선택지 중에 2개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서비스 어그리먼트니까 서비스 계약서가 되겠죠? 서비스 계약서 안에 자,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정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그런 청구서가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금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뭐에 대한 요금이에요? For the month prior to the date you relocate. 이사 가나 봐요, 이 사람이. 당신이 이사 가는 날짜 이전에 그런 그죠? 예, 이전까지의 그런 달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의 그런 요금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일날 청구서가 발송이 되는데 내가 15일날 구독을 끊었어요.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사가는 그 날짜 있죠? 그 이전까지의 그런 어떤 달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달에 대한 그런 청구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새로운 주소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사 가는 거니까 옛날 주소로 보내봐야 소용이 없죠. 자,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에 따른 거예요? 바로 계약서에 개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정책에 따라서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in accordance with라고 여러분들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 14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고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해석이 좀 불리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빼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빌이 뭐뭐뭐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빌은 이곳으로 보내어지고 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에 근거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무엇에 따라서 자, 근거를 제시할 때 우리가 쓰는 그죠? 자, 정보의 원천이나 근거를 제시할 때 우리가 in accordance with를 써요. according to를 씁니다. according to the newspaper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신문에 따르자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자, 이 policy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뭐에 따라서 라고 하는 자, C번을 정답으로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148번인데 148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해괴망측한 문장 구조를 보셨습니다. 뒤쪽에 지금 동사가 나와 있는데 앞쪽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접속사가 없죠?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이죠? 바로 if가 가정법에서 생략되면 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니까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온 상황이에요. wish는 동사명사 동일형으로 여러분들 쓰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wish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동사입니다. 따라서 동사 wish 다음에 또다시 동사가 나올 수는 없겠죠. 이런 판단이 자, 일단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wish가 뭐뭐를 희망하다의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투부정사도 목적어가 될 수가 있고 ing도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wish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정답 여러분들 C번으로 쓰셔야 맞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한 다음에 추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당신이 서비스를 갖다가 지속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그러니까 일단 구독을 끝난 거는 넘어가고 새롭게 구독을 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자, current home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언제가 지나서 자, 바로 July 15th가 되겠습니다. 요 시기가 지나가지고도 자, 만약에 그 서비스를 갖다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가장 편리한 빠른 시점에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도 여러분들 전체 덩어리가 토익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그런 어구니까
이것도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예 통째로 뭉치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까지 끝냈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동명사도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 ing는 답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동사의 명사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투부정사도 있고 ing도 있는데 옛날 영어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다고요? 앞으로 뭐뭐 하는 것,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투부정사였고요. 여태까지 뭐뭐뭐 했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뭘로 썼어요? ing를 썼었어요. 그런데 영어가 계속 사용되어 오면서 결국은 두 가지의 경계는 어떻게 됐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요. 투부정사와 ing가 명사 자리에서 쓰이면 그닥 큰 의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식 영어의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자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 몇 가지 자리 중에 하나가 wish 다음 자리인데 wish와 같은 동사 다음 자리에는 투부정사밖에 못 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wish가 앞으로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의 그런 동사 맞죠? 바라다. 의 뜻 맞죠? 자, 그래서 미래를 지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다. 계획은 지금 합니다. 뭐뭐 하는 건 미래예요.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라고 하면 약속은 지금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뭐뭐 하는 거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플랜과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promise, 그다음에 뭐뭐 할 것을 거부하다,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agree 같은 단어. 자, 그다음에 wish나 hope 같은 단어는요. ing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앞으로 뭐뭐 하기를 바라다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만 지향하는 그런 동사들은요. 아직까지도 옛날식 영어의 전통이 남아가지고 투부정사 목적어만 취하고 ing는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미래지향 동사들을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걔네들이 투부정사만 취한다는 사실을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는데요. 자, 투부정사와 ing의 이런 의미 차이는 모든 동사에 다 해당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watching movies 라고 하는 문장은 I like to watch movies와 똑같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할 때 좋아하다는요. 미래만을 지향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때는 ing와 ed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가 처음 생성됐을 때 왜 도대체 동사의 명사형은 두 가지일까를 생각해 보면 투부정사는 미래적 성향, 자, ing는 과거적 성향. 과거에 뭐뭐뭐 했었던 것 혹은 자, 과거에서 현재까지 뭐뭐를 해왔던 것의 개념이었다. 원래 처음에 생성됐을 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시면 조금 이런 동사들 외우시기에 조금 더 쉬우시겠습니까? 네, 넘어가고요. 49번 갈게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코드라고 하는 것은 암호의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기타 칠 때 코드가 있습니다. C, A 마이너, D 마이너, F 뭐 이렇게 코드가 있다고. 코드는 정해놓은 암호예요, 우리끼리. 자, 그 다음에 month는 넘어가고요. date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amount는 총계, 총합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만약에 당신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뭐와 관련된 바로 청구서나 케이블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요. 자, refer to는 뭐죠? 참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언급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당신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할 때 바로 이 뭐뭐뭐를 참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뭘 참조하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단일 문장만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바로 앞 문장과 여러분들이 연계시키셔야 됩니다. 바로 앞 문장에 뭐가 나와 있나요? 보니까 바로 The reference number for your cancellation request is L2578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당신의 참조 번호가 되겠습니다. cancellation의 참조 번호는 자, 바로 요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스터머 서비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번호를 어떻게 언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 혹은 참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그 번호를 지금 나타내는 그런 단어는 뭐예요? 바로 그 암호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코드 번호가 되겠어요. L2578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49번까지도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고용 방식이 최근에 계약직의 증가의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뭐 기사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r는 접속사고요. likewise는 similarly와 똑같죠. 유사 사례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예요.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therefore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명사절과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자, 두 개 다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문장 구조가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workers leave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or가 나와 있고 자, change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epends on이라고 하는 동사가 결정적으로 또 보이네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죠?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뭐란 얘기예요? 주어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주어의 절은 뭐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게 복잡하죠? 근데 전부 다 혼돈의 지금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함정 요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뜬금없이 여러분들 지금 49번에 50번 문제에 보면 바로 앞문장이 물론 있습니다. 앞문장이 있고 뒷문장에는 여기 이제 or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절대로 등위 접속사가 맥락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or 다음에 얘가 주어 동사고 자, or 다음에 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주어는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주어가 있다라고 하면 A or B가 나왔는데 또 동사가 갑자기 여기서 또 튀어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어의 절이고 선택지 중에 주어절을 이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자,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하나의 주어로 보신다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직원들이 떠납니다. 회사를 뭐한 이후에 contract term expires. 자, 아까 전에 자동사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term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간의 뜻이 있으니까 long-term bonds 이런 데서도 보셨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파기된 다음에 회사를 떠나거나 혹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꿉니다. 뭐를요? 바로 그들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regular employee. 다시 말해서 정규직의 그것이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status, 지위가 되겠죠. 정규직의 지위를 결국은 바꾸거나 아니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이게 지금 문장 전체의 동사라는 얘기예요. 단순화하면 자, 주어절의 동사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주어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여러분들이 답 찾기가 이거 만만치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품사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떤 품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명사절이 필요하다의 결론이 딱 나면 등위 접속사나 부사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다 답 써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쉽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 잘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에 달려 있습니까? nature라고 하는 것은 본질, 특성이죠. 뭐의 특징? 바로 그 직위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의 상황. 직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회사의 상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직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떠나는 것. 혹은 결국은 정규직의 지위를 갖다가 결국은 바꾸어내는 것. 자, 이 A가 되는 것과 A가 되든지 혹은 B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A가 되는 것과 B가 되는 혹은 B가 되는 것은 어떻다? 어디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50번 문제는 해석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 거고요. 구조가 굉장히 머리가 긴 복잡한 그런 문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잘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1번이고요. 51번은 자, analysis부터 시작해서 purchase까지 모두가 다 명사일 수 있어요. 다만 purchase는 동사로 더 많이 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구매의 뜻이 있죠. 매니지먼트는 경영의 뜻, 관리의 뜻인데 경영진이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사물을 의미하는 명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경영의 뜻이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몇몇 연구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이것이 자 증가시키는 것이죠. 뭐를요? corporate blank를. 자, 회사에 뭘 증가시키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그냥 this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자, 요것을 갖다가 회사 법인의 뭐뭐뭐를 증대시켜 주기는 하지만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unclear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바로 요거 가짜고요. 요게 진짜 주어예요. What kind of impact such a trend will have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를 묶으시면 요거는 지금 impact, have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i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는 거예요. 의문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는 뭐예요? 바로 계약직의 증가죠. 그래서 요 this는 계약직의 증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바로 무슨 종류의 임팩트를 영향을 주는지 어디에요? 바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무슨 종류의 영향을 끼치는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뭘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일 잘 못하면 계약 만기된 다음에 재계약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고용의 불안정이잖아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회사에 있어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되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낮아지겠죠.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정규직일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좋은 전략인지는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의문사 뭉치는요. 평소문 어순으로 바꾸면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끊으셔서 제자리를 잘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트렌드가 무슨 종류의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인지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무슨 종류의 임팩트를 가지게 될 것인지 어디에? 바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래야 바로 뒤쪽에 있는 왓절 전체의 내용이 깔끔하게 여러분들 A라고 정리가 되면서 A는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께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택지 중에 앞문장을 안 보더라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 C번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considered부터 시작해서 considerably까지 품사가 서로 달라요. 그럼 어떤 품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바로 are 이하에 비동사 이하에 지금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사는 필요 없고요. considering은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더라도 뒤에 뭐가 필요해요? 순수한 형용사나 명사로 쓰이지 않는 이상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considering은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아이도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고려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형용사도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BPP는 당연히 수동태 동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요. 자, 그래서 주어가 고려가 되느냐 아니면 주어가 사려 깊으냐 중에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such work arrangeme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work arrangements가 모든 조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arrangement라고 하는 것은 정리정돈, 그 다음에 준비 이런 게 되겠죠. 조정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업무상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업무상의 조정은 여기서 또 뭘 말해요? 자, 바로 근무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한 근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계약직의 증가를 말하잖아요. 이러한 근무의 그런 조정의 추세가
모든 조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do는 접속사로 쓰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바로 hiring 옵션이 되겠습니다. 고용의 선택지 중에 하나는 맞아요. 자, 어떤 선택지가 됩니까? 바로 좀 더 많은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 바로 고려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답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답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대시 바로 뭐죠? 관계 대명사. 따라서 hiring 옵션이라고 하는 이 선행사는 자, 대절 이하에 지금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된 거죠. 자, 바로 이 아이는 바로 뭐였어요? 그래서 요 hiring 옵션은 바로 considering 이하의 목적어였어요, 지금. 그래서 좀 더 많은 회사들이 그 옵션을 고려 중이다가 맞죠? 그런데 그 옵션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어서 관계대명사 대수로 나왔으니까 뒤쪽의 문장은 반드시 불완전해야 됩니다. 불완전해야 되는데 BPP가 오거나 비형용사가 오게 되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여기는 지금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들어가면 완전하니까 아, 이거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B번을 정답으로 쓰는 것이 맞겠구나. 해석을 해봐도 어떻게 돼요? 좀 더 많은 회사들이 고려돼요? 스스로 고려해요? 고려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고용 방식의 지금 변화가 계약직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인지는 클리어하지 않지만 하나의 옵션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152번까지 자, Part 6의 모든 문항 해설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강의 강의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Part 6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새로울 게 없죠. 그런데 이번 달 Part 6는 아마도 어휘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께 어렵고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워서 정답을 찾는데 좀 여러분들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들이 몇 문항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들을 피해서 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자, 기출의 수위와 이것은 비슷한 그런 수위이기 때문에 자, 요런 정도 수위의 문제들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 불편했던 부분들은 자, 개선하시고 교정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수선하셔서 자, 이번 달 시험을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강까지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좀 자리를 옮겨서 자, 오늘 강의에 대한 자,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강이나 되는 강의였는데요. 자, 일단 그 요즘에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그 토익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11월 달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취업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가 되어서 토익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학생들은 아마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토익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소서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 토익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학생들이야말로 저는 위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오프라인 학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학생들을 보면 얘들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칭찬도 해주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토익 공부 시작하세요? 라고 했더니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요. 라고 하는 어떤 학생의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특히 이제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시기에 재학생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들 그런 현명함을 여러분들이 잘 발휘하시길 바라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취업도 잘 안 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최근에 읽은 글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공부는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내시고 내일을 살아내시면 그 결과물들이 훌륭한 공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하루를 갖다 살아내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큰 공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모쪼록 여러분들 자, 그런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YOLO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only live once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 자, 잊지 마시고 후회 없이 공부하고 후회 없이 여러분들 자, 꿈을 갖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달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